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 인터불고 호텔 라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5시 03분 첫 기차를 타고 대구 동대구역에 6시 46분 도착해서 농수산시장 찍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인터불고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치 평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취재 편의점 출연한 이후에 저희 구독자 올리는데 큰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입니다.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특별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기가 폭발입니다. 네. 자, 지금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반갑습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대구 중구청장 후보 오영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와. 야, 두 분은 원래 아시던 분 사이십니까? 네, 제가 그 오영준 후보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네.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오영준 후보가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와.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오영준 후보가 더 기억을 생생하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대학생 왜냐면 저보다 때.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아니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저희 존경하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님 처음 뵙게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10년 전. 네, 네. 2016년 가을이니까 아직 만 10년이 되진 않았는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그때 이제 박근혜 탄핵 시기가 하필 걸리는 바람에 또 학생사회에서 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네. 그 정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사명감 비슷한 걸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차에 경북대학교 대표로 그때 시국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조정훈 기자님 처음 뵀었어요. 시국선언 대학생. 네, 야, 그래서 시국선언 사실 했던 대학생.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 학생들 시국선을 막 쏟아지고 있을 때 네. 대구에서는 왜 안 하나 빨리빨리 하지 이렇게 하다가 네. 경북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고 찾아갔었고 네. 마침 그걸 취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었어요. 예.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인연이십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시국선언을 했던 대학생과 그리고 그때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 네. 두 사람이 이제는 구청장 후보와 그리고 또 여전히 기자 지역에서 그 엄청 큰 네, 역할을 하시는 지역의 대기자로 네, 대구 지역에 오니까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지 모르는 분이 없고 조정훈 기자의 실력과 인기를 저도 몸소 체험하는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취재 편의점처럼 이렇게 현장에 즉석에서 스튜디오를 차리고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대한 현장감을 드리려고 하는 방송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 이번 지방선거 들어서 대구에 와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는 언론사는 저희 처음 아닙니까? 예, 보통 이제 서울에 스튜디오가 있으시거나 이제 예, 보통 그렇죠. 이제 중앙 언론이나 방송이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예. 직접 이렇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현장 스튜디오 차려주신 분이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박수. 팀이 처음인 걸로 알고 예. 있고 또 존경하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대구 첫 현장 방송에 그렇습니다. 예.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일단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뉴핏 네일 밸런스 케어 마그네슘 450 플러스 상품입니다. 갑자기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거나 밤에 쥐가 나서 깨신 적이 있으신 분들 저요. 혹시 저요. 저요. 제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긴장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 기능을 원활히 하고 또 에너지를 내는데도 필요한 마그네슘.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핏 마그네슘 450 플러스에는 단 한 알의 마그네슘이 무려 45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300mg 정도 혹은 또 400mg 정도인데요. 이 제품은 아주 고함량으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생성의 시너지를 위해서 비타민 B6까지 하루 권장량의 100%를 꽉 채웠습니다. 모든 성분 하나하나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제대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이분도 취재 편의점에 처음 오셨습니다. 자, 취재 편의점 첫 광고 기념으로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90정, 석 달치입니다. 너무 싸다. 58% 할인된 15,900원. 이거는 사야 돼. 진짜 사야 됩니다. 우리 딸도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통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65% 할인된 39,900원으로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네, 피로를 자주 느끼시거나 운동에 활력을 넣고 싶을 때 와이프하고 내 남편이 좀 무기력해 보일 때 뉴핏 매일 활력 밸런스 마그네슘 450 플러스로 활력과 에너지를 부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스트. 오늘 광고가 좀 되시네.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자다 네.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요 다시 지날 때가 있어요. 상품이거든요. 네. 저희가 오늘 그 대구 기념으로 두 분께 선물해 감사합니다. 드릴 텐데 네, 한번 고맙습니다. 드셔보세요. 실제로 부스트가 되는지. 네, 그럼 제가 한번 이걸 먹을까요? 네. 먹어보고 체험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정말 좋으면 네. 필히 필히 주문하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또 직접 저희가 따서 한번 먹어보도록 먹어보겠습니다. 뉴핏 매일 밸런스 케어 마그네슘 마그네슘 450 450 플러스. 근데 저도 사실은 새벽 4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네. 근데 안에 진땀도 나고 포장도 이렇게 진짜 꼼꼼하게 잘 돼 잘 돼 있네요. 예. 정말 좋습니다. 이거 여러 개 먹으면 안 돼. 오늘 하나. 드십시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예. 예. 하나. 여기. 빠르게 예, 빠르게. 꺼내겠습니다. 예. 정말 요즘에 저한테 필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네. 에너지 진짜. 이용과 아니, 어제 오마이뉴스 촬영하시고 예. 새벽에 몇 시에 도착하셨다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 오마이TV 이제 이병안의 상황실 네, 출연하시고. 출연 요청이 감사하게도 네. 있으셔서 잠시 다녀왔는데 네. 이 또 대구 시민으로서 서울역에 이제 KTX 막차 시간을 제가 네. 헷갈렸던 겁니다. 분명히 11시 넘어서 네. 막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했는데 11시에 여유롭게 딱 도착해서 이제 커피나 한잔 마실까 네. 이러고 있었는데 막차가 방금 떠난 거예요. 어떻게 기차가 떠났네. 진짜 기차가 떠났어. 정말. 우리가 일단 이진수 후보 얘기해야 되는데. 기차는 떠나고. 기차는 떠나고. 예.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그대로 네. 고속터미널로 이동을 했지만 예. 다행히 이제 대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또 이 정해진 일정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이걸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그네슘. 요거를 마그네슘을 항상 꼭 챙겨서 네. 헷가닥 근육에 문제가 네. 있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그렇습니다. 때 뉴핏 매일 밸런스 케어 마그네슘 450 플러스 와! 예,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야, 제가 보기가 정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광고도 이 정도면 거의 홈쇼핑 나가셔도 되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첫 그 광고를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폭발적인 주문을 해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 열심히 하는, 저희 취재 편의점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벌써 또 이렇게 슈퍼챗도 쏴주시고, 이렇게 큰 얼굴로 나가고 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오전, 9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분 뒤부터는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바로 저 옆에서 열립니다. 지금 뭐 인산인해입니다. 그 대구에서 출마하는 지금 별로 없고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잠시 후 이제 약 2분 남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대구의 현장 최고위를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한 달 전. 한달 전. 228 민주운동 기념일에 예. 그때 또 228 민주운동 기념관에서 현장 네. 최고위원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구 경북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가 총집합하시는 최고위, 네. 현장 최고위가 대구에서 한 달 만에 열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저를 포함한 출마 예정자 혹은 예비 후보들뿐만이 아니고 네. 당원 및 지지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매천시장 분위기도 좋았어요. 대단했잖아요. 네, 엄청났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이 정도의 컨벤션 효과를 낸 적이 있었나? 정말 그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이라는 이 거목을 선봉에 두고 지금 2016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대구 민주당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들이 정말 크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구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구를 버렸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민주당이 대구를 버렸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에서
대해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앞서 오현준 그 중부전적 후보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날 있었어요. 2월 28일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데 그 하루 전날 대구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그 승격이 된 게 민주당 정부 있을 때 승격이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면 1960년 2월 28일 날 이승만 정권의 한가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그 뛰쳐나온 날이었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데 이걸 기념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나 보수 정권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또 김부겸 지금 대구시장 후보가 행안부 장관일 때 네. 2.28 민주운동 기념일로 국가기념일로 승격을 했었고 네. 그걸 또 민주당이 그냥 가지 않고 또 대구에서 기념을 하고 네. 그 기념일에 맞춰서 지역에서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었고 의미가 컸다. 네. 그런데 오늘 또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왔으니까 대구 시민들로 봐서는 민주당이 이만큼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최고의 관심을 지금 가지고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한 달 만에 현장 최고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까 그 다보탑을 쌓는 심정으로 김부겸 탑, 네. 배추탑을 맞습니다. 이렇게 쌓았는데요. 지금 보면 대구에 하여간 그 대구 경북에 이제 총력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 집중 투여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그 메탄시장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천시장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시만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네. 사진만 좀 몇 장 찍고 네, 이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현장. 왜냐면 또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오마이뉴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네네네. 말씀을 네.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은 상당수의 대구 시민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만큼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제 계속 독점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일당 독점, 일당 독재 체제에 사실 그 개인의 삶을 용이하시는 모든 시민분들은 어떻게든 그 국민의힘 계열 혹은 민자당 계열 정당과 친해지는 게 본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업을 하시는 데도 네. 있고 뭐 일반 회사원이더라도 그렇죠.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 학계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대구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치 지향이기보다 권력 지향적인 투표 성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사실 개인의 잘못이라든지 뭔가 유권자의 잘못이 아니다. 유권자의 잘못이 아니라 예. 그렇게 정치 지형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있었다. 근데 그 구조가 이제 처음으로 네. 그 구조의 균열이 예. 가고 있는 현장의 중심에 제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감동적인 일입니다. 예. 근데 진짜 저는 반가운 게 대구에 왔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정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활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언론계도 대구 출신들이 꽤 많은데 대구는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졸업하면 빨리 대학 졸업하고 맞습니다. 얼른 서울 가야지. 예. 예, 다들 이제 그런 목표로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의 활력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좀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새 좀 직접 현장 다녀보면 대구 시민들이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십니까? 옛날에 파란잠바 잘 못 입으셨죠? 제가 이제 처음 선거 나왔던 예. 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기회를 얻어서 이제 그 대구 기초의원으로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때 선거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명함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욕설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험은 다행히 없었어요. 그런데 같이 선거를 진행하는 다른 이제 동료 후보님들 그리고 우리 정당의 당원 동지들은 그런 경험을 하필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면전에서 명함을 찢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은 이제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지금 출마한 신효철 후보가 예. 유세 중에 이제 거리에서 시민 한 분에게 이제 그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이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예. 경찰서에 접수도 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네. 4년 전 그리고 2년 전 총선 네. 그리고 지난 대선? 지난 대선 때 네. 비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구 민심 혹은 네. 대구 여론의 제가 파악한 대구 여론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도? 네. 대구가 정말 뒤비지고 있다 하는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제가 나가보면 느끼는 것이 이게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 중심점에 지금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있지 않나 어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현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대구 중구에 달성공원 새벽시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달성공원. 네, 예. 20년 넘게 예. 매일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소위 말하는 난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평일에는 이제 그 규모가 좀 적지만 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3시간, 4시간 동안 대구에서 정말 그 시간대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예. 와, 거기 취재를 한번 가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예.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예. 거리 유세를 해야겠다. 예, 예. 많이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예. 달성공원 새벽시장은 불과 작년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여야 최대 격전지였어요. 아, 그 주말 오전 그 시간대에 대구 전역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이면서 네. 그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 또 아침부터 막걸리를 또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예, 때문에 예. 지난 대선 때는 네. 파란 잠바 입고 이제 가게 되면 네. 소리 지르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바로 이제 면전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제 당시 이제 저희 대선 예.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를 예. 이제 비판하는 것이 거리낌 없었는데 네. 지난주 일요일에는 그런 것이 일절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어묵과 커피를 저에게 오히려. 주시면서 어머. 이번에는 민주당이 역할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하시라. 예. 그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하대. 어. 김부겸 총리 이번에 대구시장 될 것 같은데 잘하시라 가소.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1년 전 대선 때를 생각을 하고 이제 두려움을 안고 갔다가 그날 일요일 새벽 시장이 끝나는 시기에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선거 기간 내내 토요일, 일요일 오전은 제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아. 물론 대구 중구민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그 구군의 군민분들께서 많이 오시겠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구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 최고의 선거운동은 대구시장 당선. 대구시장 당선. 김부겸 전 총리님의 득표율 상승이거든요.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 이제 열심히 임할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새벽 시장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시장 취재를 가봤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 근데 달성공원 예. 새벽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거기 굉장히 인기가 많고 사람들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여기에 많이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범한 시민들도 뭘 가져와서 팔 수 있는 일반 거예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거기서 또 새벽시장에 가면은 네. 반드시 이제 국밥을 먹어봐야 예. 돼요. 장국밥, 어묵, 호박전, 여기를 취재를 고추전. 갔어야 되겠네. 여기를. 거기 새벽 한 4시쯤 가면 정말 괜찮죠. 새벽 4시에 왔는데 근데 그 시간에 이미 난전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라이브로 한다면 보고 계실 분들이 네. 있으실까요? 아니, 그거는 뭐 VOD로 해외에서 많이 보실 보실 수 수 해외에서도 볼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희 네. 프로그램은 뉴욕, 네. 플로리다, 필라델피아, 이런 데서도, 저희가, 글로벌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보십니다. 네, 애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 갔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그 9시 38분인데 왜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현장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또 그 오영준 네. 후보가 또 민주당 여기 대구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예. 또 조금 이따 불러야 된다고 저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이게 해서 바로, 받았어요. 민주당 연락처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과거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서 연설하거나 이런 게 좀 저어되는 장소였었던 거라는 그럴 거죠?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났다. 그러니까 제가 여야 최고의 격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거는 정말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됐기 때문에 평소엔 감히 이제 민주당 유세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야. 그런 공간이었는데 네. 그 공간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예. 흰색 잠바 입고 예. 거기 갔어요? 이제 명함 나눠주는 그 VOD가 대부분 새벽 시장 VOD예요. 그때가 그 명함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 그게 저도 좀 이제 깜짝 놀랐던 예. 일인데 예.
굉장히 많은 후보들, 특히 대구시장 후보들이 한 번씩은 꼭 방문을 합니다. 추경호 예. 의원, 주호영 부의장 예. 등등이 그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대, 오전 시간대에는 새벽 시장을 방문을 예, 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열심히 명함을 나눠드리고 저를 소개드리고 인사드리고 잘 부탁드린다고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꼭 해보겠다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 꼭 잘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3시간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냥 한번 인사드리고 일어나면 수십 분이 지나가 계세요. 그렇게 정신없이 2시간, 3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바닥이 보이는데 예. 생각 이상으로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명함을 포함한 예. 국민의 후보 명함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명함도 왕왕 버려져 있었지만 예. 그 빈도가 이거는 좀 심상치 않은 또 빈도다. 현상이다.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말에도 제가 갈 텐데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예. 그 사진을 좀 예. 찍어서 취재 공유해. 편의점에서 예, 제공을 영상을 그렇게. 좀 찍어서 예.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근데 이거는 그동안 없던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2번 나왔잖아요. 네. 처음 나왔을 때 21% 얻었나요? 23% 얻었나? 네, 작가님 근데 확인해 주시기 사실은 바랍니다. 좀 확인을 네. 해볼 필요가 네. 있는데 그리고 다시 그 윤석열 정부가 탄핵을 당하고 다시 대선에 나왔을 때 예. 대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예. 그래서 23몇 %를 얻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 대구에서 지지율이 그만큼 오르는 게 민주당 지지율 오르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네. 힘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불과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 된 상황인데도 대구에서도 이재명 생각보다 일 잘하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당연히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후보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난맥상 이런 네. 것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 그래도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대구시장마저도 저렇게 그 중앙당에서 공천을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확산됐단 네. 말이에요. 그 반면에 민주당은 깔끔하게 잘하고 있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민주당 믿어도 될까 이런 분위기가 네. 서서히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댓글에 희망 고문하지 마라 뭐 이런 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가 이번에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새벽 시장 재밌고 사람 냄새 나고 정겹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네, 방금 그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난 대선 때 예. 저도 사실 지역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많이 높아질 거다. 최소 대구에서 30%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지역에서는 문을 많이 열지를 않았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사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그리고 오영준 중국진의 후보도 있지만 민주당 네.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지금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역민들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우리 식구고 우리 가족이다. 네.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내 새끼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막상 투표소에 갈 때는 나는 이번에는 국민의힘 싫어. 국민의힘 안 찔 거야 하고 가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가서는 아이고 그만해 1번 찍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손가락이 또 2번 가뿐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께서도 출마 선언, 네. 228 민주운동 예. 기념공원 출마 선언 때도 말씀을 네. 하셨지만 정말 예. 그 정서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지금까지 모든 표와 지지를 몰아줬던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철퇴를 한번 가야 된다. 다 이제 모이시는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김부겸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아이고 막 투표장에 들어가니 눈물이 앞을 가리가 손이 저절로 이렇게 이번에는 꼭 정말 대구 지역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경쟁을 시켜달라. 제대로 보여드리겠다. 네.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함께하는 2016 지방선거 당선인 대구시장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김부겸 전 총리께서 예. 확실하게 보여주시니까 예. 이제 이하 기초단체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들이 정말 큰 힘이 나는 거예요. 마치 뉴핀 메일 활력 밸런스 마그네슘 450 플러스를 먹은 것처럼 그런 힘이 나는 겁니다. 네, 이것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네, 광고주님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아까 또 희망 고문을 예.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구 민주당 출마자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가장 그 속상하고 힘이 빠지는 말씀은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하시는 비판이나 비난보다 네. 저희 같은 진영 안에서 대구는 버려야 돼. 대구를 제물로 바치는 게 차라리 나아. 그 지금도 댓글창에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대구를 말씀들이- 버려라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들이 사실은 제일 속상하고 힘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좋은 모습들 대구 민주당이 자강하고 대구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시기에 유권자들께서 원하는 그런 니즈들 혹은 시대 정신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이겠다. 예. 김부겸이라는 거목 아래서 예. 열심히 토대를 닦아 보이겠다. 예. 저조차 기회를 얻어서 지방원을 한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배들의 수많은 이제 예.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또 제 세대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그 희망 고문 이런 말씀들, 즉 대구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들은 꼭 한번 고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려해 주십시오. 그 제가 이제 조정훈 기자님께 좀 여쭤보고 워낙 네. 대구에 오랫동안 이제 지역 기자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네, 지금 사진 촬영만 사진 촬영, 사진, 예, 사진이 중요하기 금방 때문에. 예,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그 사이에 또 저는 조정훈 기자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대구에서 오래 이제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1960년 이승만 독재 타도를 제일 먼저 그렇죠. 학생들이 외친 게 네. 대구 228 이제 학생 의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나서 마산 3.15 네. 그다음에 이제 4.19 4.19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는 네. 어떤 그 이제 초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대구가 왜 이렇게 보수의 성지가 된 거냐.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박정희 유산이 그렇죠. 예, 있겠죠. 사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네. 그러면서 지역 인사들을 많이 등용을 했었고요. 네. 또 지역 인사를 많이 등용을 하기도 했지만 또 지역에서 많이 그 박정희 군사 독재에 대해서 네.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인혁당 사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이 그 8일이니까 네. 내일이면 사고 인혁당 사건이 일어난 네.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인혁당 그 희생자들이 네. 대구의 현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대공원에 그 열사들이 지금 거기에 묻혀 계시는데 내일 네. 거기에서 이제 추모제를 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죠. 박정희가 가장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인혁당 사건 때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에요. 대구 사람들이요. 예. 그래서 공포 정치에 질렸던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 정권에 순응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고차가 돼버린 거죠. 고차가 됐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네. 그리고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예. 그게 굉장히 보수화되고 고차가 됐던 게 지금도 계속 그 정권 그리고 그 정당을 네.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그 일종의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로 네. 인해서 대구 정치의 기류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러니까 1960년 228의 그 기계로 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될 수 있을까? 이를테면 대구 정치의 어떤 그 전환이 되는 어떤 네.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자로서 분석하십니까? 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네. 사실 그 대구 지역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유성환 의원인가 네. 그 우리나라의 그 국시는 그 반공이다?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이렇게 통일이다. 얘기했던 예. 기억이 예. 나는데 예. 그런 야당 의원들이 이제 기계가 있었고 절개가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전 그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한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대구에 그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안 나왔었죠. 그러다가 예.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이제 출마를 했었고 두 번 선거를 한 이후에 예.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구에서 당선된 유일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김부겸 후보였고 그 김부겸이 국회의원이 되고 행안부 장관이 되고 그 이후에 국무총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역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었고 네네네. 이번에 다시 대구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3년째 GRDP가 전국 최하위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이 어려운 경제를 이 지금 어려운 걸 어떻게 난제를 극복할 것이냐. 예. 이번에는 그럼 그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제까지 계속 대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 했지만 하나도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거목이 돼서 돌아온 김부겸 후보에게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제가 저번에 그 8분 응선을 넘었다 네네네네네. 했으니까 지역에서 아이고 8분 응선은 무슨 8분 응선이야 이제 49%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기대감이 지역에서 예. 밑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네. 공개인가요? 비공개인가요?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평소에 오던 그 정치인 간담회 수준을 넘는 그 한 2배 정도의 기자들이 모였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구의 뭐 식당에서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6일 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예. 보통 기자간담회를 하면 기자들이 한 30명 정도 오면 많이 대구에서. 왔다. 이게 굉장히 많이 왔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예. 그날은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요? 예. 굉장히 깜짝 놀랐죠. 제가 사실은 예. 좀 더 일찍 가려고 했는데 그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조금 늦었었거든요. 마감하다가. 예. 그래서 갔더니 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지만 네. 그 거목이 된 김부겸 후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그 언론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또 이제 오마이뉴스처럼 권력 감시를 열심히 하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언론 탄압도 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그렇죠. 시장 시절에도 제가 보기에는 광고 눈물 탄압 납니다. 눈물 나. 네, 눈물 납니다. 예, 광고 탄압도 많이 받으셨고 사실은.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저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그 휴가를 내고 제주도에 여행을 가 있었는데 예. 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시장님이 그 저녁에 그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 조 기자님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일정을 그 좀 단축을 해서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홍준표 시장 바로 옆에 앉아서 홍 시장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무슨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예. 그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홍준표 시장을 좀 많이 비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저를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안 불렀지만 또 당연히 기자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갔는데 저를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요? 네. 기자를? 예, 끌어내더라고요. 끌어내는데 다른 기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제지를 한다거나 기자간담회 오는데 오늘 왜 막느냐 막냐. 이렇게 예.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마이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전에 주던 그러니까 언론 지역에서 이제 언론사들에게는 이제 일정 부분의 이제 포션이 광고를, 있잖아요. 네, 주는데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광고를. 네, 홍준표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야, 그럼 심지어 뭐 홍준표 시장한테 여러 번 자기한테 이렇게 비판 보도했다는 게 네, 그렇죠. 이유여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를 끌어내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임기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일체의 광고를 네. 집행하지 않았다. 예, 그렇죠. 심지어 제가 뭐 뒤끝 장렬 아닙니까, 홍준표? 예, 그 인터뷰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단 한 예.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간 이후에는 조금 더 취재 활동이 좀 더 넓어졌다 예, 이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너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를 망치고 왔기 때문에 더구나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민들한테 가장 큰 원성을 받는 게 그거였잖아요. 지난해 4월에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갔잖아요. 네. 갔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와이를 또 가버렸죠. 하와이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서울 시민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대구 시장을 했던 사람이 서울 서울 시민 시민으로 남겠다 그러면.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예.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완전 뻥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시민들이 네. 분노를 했었습니다. 아, 홍준표 시장 때문에 대구 시민 뻥졌다. 네, 그렇죠. 제목이 나오네요. 예. 근데 사실은 대구의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제가 네. 이제 대구에 와서 취재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구 지역에 살질 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대구 네.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거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시민들의 생각도 아예 서울 가서 큰일 해야지 대구 여기 있어서 뭐 하노 약간 또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대구는 점점 공동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대구를 살피지 않는 이런 아무래도 자기가 살면서 좀 다니다 보면 아 도로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네. 산업시설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얻게 마련인데 대구에 살질 않고 오질 않으니 무슨 대구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전국 지표 GRDP 33년째 꼴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사실 그 대구를 잘 알려면 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대구를 잘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구의 정서라든지 알 수가 네. 있는데 대구 출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을 가서 서울에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대구 출신들이 서울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서. 가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이 다 강남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의 강남은 TK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다시 대구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성공하고 내려오면 지역에서는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죠. 예. 아,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왔으니 또 지역을 위해서 잘 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또 지역의 시장으로 뽑아줍니다. 예. 뽑아주는데, 근데 막상 뽑아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중앙에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네. 중앙에만 있고 예. 지역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네. 그 대구시장 후보들 중에 모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홍석준 전 국회의원인데 네. 그 대구시당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대구시장 후보에 나오지 마라. 다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예, 홍석준 네. 의원이 예, 홍석준 전 다 의원은 사퇴해라. 본인은 대구에 집이 있고 또 대구시에서 경제국장까지 했던 예. 인물이기 때문에 내만큼 대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예. 그럼 결국은 남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다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 네. 주호영 부의장, 국회 부의장 실질적으로 대구에 집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야,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대구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구시장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저 추경호 의원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네, 집이 없어요? 네, 역시 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구에는 보통 집을 네. 그 전세 정도 구해놓고 있고 예. 주로 서울에 집이 있죠. 서울에 집이 네, 있고. 이분들 얘기도 일명 그 들어볼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정치 활동을 서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구에는 주말에만 왔다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 와서 잠깐 지역민들 만나고 가기 때문에 굳이 집이 없어도 정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대구에도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대구 지역 정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전국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서부 경남권에 취재를 갔었는데, 네. 하만인가 어디 그쪽에서 군수가 이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에 그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군청 직원들이 여기서 살지 않으니까 시장에도 오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점심 한 끼 사 먹고 전부 다 창원이나 이런 데로 가서 아이들 공부도 전부 거기 가서 시키고 그러니까 이 군이 발전이 안 된다. 그런 것 좀 고발해서 언론에 내보내라 막 이렇게 했던 시민분 네.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대구도 똑같은 상황이다. 네, 그렇죠. 라는 사실 겁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경북으로 가면 네. 그 오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경북으로 가면 BYC라고 들어보셨어요? BYC? 네. 네, 처음 들어봅니다. 봉화 영양 청송이 네. 이제 BYC예요? BYC입니다. 굉장히 오지인데 네. 이쪽에는 그 인구수도 많지가 않고 지역 소멸 지역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네. 주로 그 노인들만 많이 살고 있죠. 특히 영양 같은 데 가면은 네. 산부인과가 없어요. 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도 없죠. 순천도 그렇더라고요. 네.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아프면은 결국 아이가 있어도 아프면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네. 어려우니까 가지를 않고 네.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인구 소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결국에는 그 지역의 어려움, 고통은 중앙에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화시켜서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분들의 이제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인 건데 그게 지금 그 균질하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 현주소가 바로 대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순간 지금 우리 오영준 후보님이 또 오셨 바쁘네. 바쁘다. 네, 빨리 안 올까봐 네. 조마조마했거든. 왜냐면 이제 지금 지금 사진 찍으러 가야 돼.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얼른 가서 사진 찍고. 예. 아니, 이제 시작을 하면 네, 제가 사진, 가겠습니다. 저도 예. 시작을 해야 지금 예. 출마자들 아. 사진 촬영이 있는데 예. 지금 한참 오늘- 대기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지금 사진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예, 사진도 중요하고. 이분은 보도를 위해서 사진을 네. 찍으셔야 되고 여기는 보도에 나와야 돼서 또 사진에 찍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은 사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스럽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 합니다. 팔순의 박지원 의원님도 주말마다 금기원래를 하는데,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핑계다 핑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구 화이팅! 대구 할 수 있다. 대구도 바꿔보자. 한번 잘 살아보자. 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퇴근했는데, 아직도 60세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도 너무해서 제가 아이들 타지방으로 또 안 가도록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퇴근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네,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셨더라고요.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을 좀 만나보고 했는데 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좀 대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네.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를 한번 찍어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5%, 10%였다면 지금은 한 30%, 40%까지 늘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같이 대구에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희님께서 홍준표는 대구에서 왕처럼 살다 갔다. 이런 말씀도. 왕이었죠. 네, 동의합니다. 예. 예, 왕처럼 살다 갔다. 지금 이제 서울 시민이 된 그분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 그 제작진께서 올려주신 그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TK에서 얻은 득표율은 22.75%입니다. 네. 그러니까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안동, 네. 대구 경북 지역을 다 돌았지만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이맘때 캠페인을 세게 했었는데 그때도 22.75%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를 밑도는 수준의 이제 득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겠냐? 넘어야만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자, 오영주 후보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제 대구 지역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면 네. 약간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에 대한 지지도 혹은 인물 적합도와 예. 민주당 정당 지지도 간에 좀 차이가 간극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스윙보터의 역할을 하실 대구 시민분들 중에 무당층 혹은 이제 정치 저관여층을 포함한 그 분들께서 네. 김부겸은 이번에 한번 밀어볼 만할 것 같다. 김부겸이 그 대구시장을 하면은 대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까지는 동의를 하시는데 예. 아직 민주당에는 이제 그 곁을 내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로 네.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저희 대구시당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해야 될 과제, 네. 이번 선거 이제 2달 남짓 남은 선거에서 해야 될 과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이 얻는 그 대구 시민을 향한 소구 지점 그리고 대구 시민들께 얻는 그런 신뢰를 김부겸과 같이 다른 출마자들 그리고 우리 정당에서 공당에서 그 역할을 해내겠다. 그런 지점들을 어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에 없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그 한 달 새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조금 과표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네네. 지난번 그 취재 편의점 나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 없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살짝 넘긴 그쵸. 대구 지역에서 예. 전례 없었던 네. 거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조사인 것 같아요. NBS, 특히 이제 보수적인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는, 물론 그 인원은 100명이 안 됩니다. 뭐 대체로 그렇죠. 98명, 뭐 90,
98, 97, 99, 요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한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NBS 조사에서 3월 조사에서 27대 27 동률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한 번은 4%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NBS나 또 이제 매주 진행되는 갤럽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자면 과거하고 정말 전례 없이 동등하거나 앞서는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사. 이거는 그동안 없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그렇긴 한데 네. 사실 대구에서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슷하다. 이거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감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을 합쳐서란 말이에요. 예. 대구, 경북의 인구가 550만 가까이 550만. 되는데 예. 그 중에 100명이 다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그 중에 100명 여론조사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예. 실질적으로 뭐 전국 지표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맞지 않고 제가 그 최근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지역 신문이 매일신문이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 경북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경북에 있는 1,00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60.2% 그리고 민주당이 20.1%였어요. 지지율이. 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3배가 높잖아요. 3배가 높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지금 그 전국 지표에서 봤을 때 많이 내려와 있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여론, 이 여론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가지않는 여론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언제든지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여론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 예. 무당층은.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네. 예. 이건 결코 그 여론만 봐서는 예, 쉬운 판이 아니다. 그럼요. 예. 자, 그 말씀 주신 그 매일신문 그 상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보수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이 대구 메일에서 1,004명 샘플로 해서 60대 20의 여론조사를 이제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후보 지지에서 김부겸과 그 밖에 다른 후보들의 지형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일신문에서 한 여론조사는 일단 경북 지역만 경북만. 나왔기 때문에 예. 대구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 대구 여론조사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영남일보가 한 여론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TBC 민영방송에서 네.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지난주 조사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지금 견우어도? 경쟁을 하더라도 예. 오차범위 밖에서 다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봤을 때 네. 이게 이 여론조사가 한 번이 아니고 2번 연속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지금 김부겸 후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김부겸 후보에 대한 그 관심만큼이나 또 기대도 상당히 높아졌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 김부겸 후보가 12년 전에 대구시장 후보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40.44%인가 그렇게 예. 지지를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지지율과는 김부겸 지지율과는 조금 상당히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네.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훨씬 높다.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댓글창에 방금 뭐 좌중에서 막 엄청난 환호와 막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와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따가 오영준 후보 오면은 직접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구 이번에 김부겸 당선시켜서 대구 경제 퀀텀 점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어제 저녁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구가 다시 일어서려면 TK 신공항이 성공해야 한다. 네. 네, 대구시 1년 예산 11조 원에 불과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대구 TK 신공항 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김부겸 전 총리가 만약에 네. 당선이 되면 대구경제 퀀텀점부의 계기가 되고 이 공항 문제하고 연동돼서 해결이 좀 될 수 있겠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대구공항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네네. 지금 대구 동구에 있는 K2 군공항이 있습니다. 이 군공항이 50년이 넘었는데 네. 이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 대구 민항공항, 대구공항이 군공항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대구공항은 이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 대구의 그 터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예. 거기에 뭔가 이렇게 들어와야 대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의견이 좀 분분한 게 네. 그럼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놔두자라는 의견이 있고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도 같이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고 예. 또 공항을 이전하는데 처음에는 11조, 12조 정도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검토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그 K2 그 부지를 팔아서 이전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네. 지금은 군공항 이전하는데 약 20조에서 25조 원 정도 예산이 들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구시 1년 예산이 12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네, 되거든요. 예. 그 예산 가지고는 이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이 터를 대구시가 개발을 하거나 수익을 내서 이 공항을 지어줘야 되는 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어렵고 예.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최근에 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군의 의성으로 정해져 있는 그 터를 일단 매입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1조 이상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든 먼저 가져와야 된다.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예산 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정부에서 그 돈을 예. 대구에 이게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빌려줄 것이냐, 네. 아니면 그 법을 바꿔서 정부가 그 돈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그걸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된다면 그걸 해결하는데 좀 더 가깝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예산. 네, 예산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중앙 정부에서 땡겨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뭐 가서 취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따가 오영준 후보 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보면 막 엉망진창인데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에서 컷오프된 김한고 전 현대차 노조 대의원이 공천 부당하다 네.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 무소속 그 국민의힘 계열 무소속 출마자가 도대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그 조호영 의원이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오늘 네. 예, 10시 그래서, 40분. 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이제 그 어떤 그 거취를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조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잡았다는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예. 대구시당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구에 있는 상징적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네. 무소속 출마의 결기를 보여주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국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어쨌든 대구시장 출마를 접지 접지 않겠느냐 않을까.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이진숙 후보가 지금 그 시민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 하면서 대구의 그 국회의원 자리가 비게 되면 네. 그 자리에 이제 재보궐선거에 좀 나와 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죠. 기차는 떠나고. 네. 네. 기차도 떠왔죠. 예. 네, 그래서 예. 계속 마이웨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진숙 후보 왜 그렇게 막 그 마이웨이 입장을 밝히는 겁니까? 실제로 대구 기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면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본인은 저도 이제 이진수 후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본인은 1차 컷오프 된 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이진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1위를 1등을 했었거든요. 했다. 예. 1위를 했는데 왜 1등 했던 후보를 컷오프를 시키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게 여러 번 이제 그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 면담을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예비 후보로서 뭐 사무실도 구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네. 상당한 비용을 들였는데 뭔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내가 후보를 사퇴를 하든지 뭘 할 것이 아니냐. 네네네. 그걸 좀 납득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인선 의원인데 네. 이인선 위원장이 네. 선당구사 하는 마음으로 좀 그 후보에서 사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진수 후보는 선당구사는 이런 때 하는 게 아니다. 네. 어쨌든 선당구사라는 건 당이 승리할 수 있고 또 당이 보탬이 될 때 하는 건데 네. 지금은 내가 나가서 김부겸 후보와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네네. 아니면 다른 후보들은 다 지는데 내가 사퇴하는 게 그게 무슨 선당구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후보 사퇴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근데 네. 그 단일화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권 단일화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일테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정해지더라도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가 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추경호 의원인데 네.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김부겸 후보와 대결했을 때 예. 상당히 지는 결과가 나온다면 네. 그런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 나온다면 자기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는 그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그렇게 단일화 한다면은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기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하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물론 이제 결과를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미 지금 그 김부겸 후보에 대한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국민의힘의 지금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민들이 많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그 애정이 식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일화를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잡음도 파란도 많지만 네. 실제로 단일화를 한다 한들 지금 이 판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론. 네, 네, 그렇죠. 이 기세를 좀 그 대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꺾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해주시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파평님께서 스포츠에서 써주셨어요. 대구 경북 후보들 승리로 대구 경북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장윤석 기자님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예,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또 새벽에 내려오니까 기운은 좀 떨어지는데 네. 이 마그네슘 먹고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사이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450 플러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먹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요. 거짓말이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은 조금, 잠도 조금 덜 깬 것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 이렇게 업이 돼서 그런지, 어쨌든 이걸 하나 먹고 나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실수만 하지 않아야 된다. 발언 실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비오는 네. 그 출마 회견장에서 김부겸 후보가 육두문자를 이제 터뜨렸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네. 그 즉석에서 그냥 나온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본인에게 있었던 울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터져 나왔다. 네. 이제 이런 건데 실제 당시에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끌어와서 대구 특히 이제 수성에 해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네. 그 돈 네가 가져왔냐. 네가 가왔나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었죠.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었고
코로나 시기에 그 대구에서 그 굉장히 많은 네. 환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대구를 봉쇄한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자들을 입원시킬 병원마저도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대구에 있는 그 서문시장 맞은편에 있는 동산병원을 예.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서 예. 활용을 했었는데 예. 그때 굉장히 돈이 많이 뭐 필요했었고 그 비용을 결국은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예. 있도록 한 게 김부겸 어서 오십시오.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건물이 새로 하나 뭐 지어지고 무슨 네. 센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뭐 제대로 생겼네. 제대로 하는구나 네. 이렇게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지역에 힘들 때 그 예산이 와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하면서 지역에 제대로 오지도 안 하고 뭐 했어? 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신 건데 네.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뭐예요? 욕설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문제 제기나 지역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국민의 후보들은 예. 굉장히 그 성명을 내기도 하고 예. 지역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뭐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국민의 후보들 말고 그 일반 시민들은 그래 할 말했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왔다 갔다. 야, 저도 잠시 저도 좀 와서 취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릴레이 이게 현장 또 방송. 릴레이, 예. 제가 보기에 세계 최초로 릴레이 현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취재하시느라 또 한 분은 또 가서 사회도 보시고 대변인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쁘다라는 말씀을 흥미롭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던 얘기는요, 이제 힘 있는 여당 네. 후보론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물론 이제 그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건 있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는 이제 GRDP가 33년째 꼴찌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지역 발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김부겸 총리가 중간에서 뭐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대구 시민 분들이 이제 공유하시는 네. 약간 민심의 향방이 또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바뀌어야 하는 시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의힘이랑 정당 일체감이 높았던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여도의 시민이라는 그런 인식이 항상 이제 있거든요. 예. 대구에서는. 박정희 때부터 이제 노태우 때까지 이제 그 산업화 시기에 꽤 오랜 기간 이제 네. 대한민국 산업의 축 역할을 담당했던 대구였고, 그리고 이 대구 안에서 이제 삶을 몇십 년간 영위해 오신 분들은 그 수혜를 많이 또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정말 그 현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향수가 계속 지배를 했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유통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 그거를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인정을 하세요. 그냥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뭐 민주당 출마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냥 당신들께서 모이시는 그런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도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은 여러 이제 그 시기와 그리고 또 공간에 이 합이 맞춰졌는데 여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라는 인물이 가세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담론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그 한 측 혹은 일부에서 민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졌을 때 그 담론이 형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힘 있는 여당 후보로는 지금 대구에서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약간 민주당이 좀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건너오겠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자 중에? 이번 예. 지방선거에는 이제 예. 출마자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급하게 뭐 넘어왔다거나 그런 인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평생 민주당 했던 분들이 후보로 다 이렇게 나서는 건가요? 평생까지 제가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4년 뒤가 더욱 기대가 되는 시점이 이제 오는 거죠. 4년 뒤에는 국민의힘 활동을 하셨든 아니면 타당의 활동을 네네. 하셨든 아니면 무당층이었다가 네. 민주당 활동을 하셨던 그런 네. 분들이 많아진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확장된다. 예, 예. 그런 이제 그 인식을 대구 시민들께 드리면은 예. 아니 민주당 시켜놓으니까 일 잘하던데 행정 잘하던데 예. 정치 지형 바꾸던데 예. 그런 인식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받아서 이번에는 좀 스타트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차 예.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황, 다른 패러다임이 이제 공유가 될 텐데 예. 이제 그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좋다면은 어허. 거기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까 진행자께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기존에 민주당 활동을 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또 이제 같은 진영, 같은 네.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네, 네. 갈등 요소들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그건 당연히 겪어야 되는 성장의 과정, 계단식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 이제 그 여러 그 결과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부스트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드디어 대구 민주당에 왔다. 예, 계속 강조드리는 바지만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그리고 대구 밖에 이제 그 여러 대한민국 국민분들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구도 이제는 경쟁이 되는 도시입니다. 네. 대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일당 독식 체제, 일당 독재 체제에서 이제 대구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대구도 여러분의 소중한 이제 제가 갑자기 동료 시민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저희 쪽 어딘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대구도 이런 저력이 있다. 네. 이런 로컬 콘텐츠로 그 대한민국 전체에 이바지하겠다.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감 있게 좀 그렇군요.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은 대구는 박정희, 박근혜 이제 두 상징적인 정치인이 굉장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지역 정치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유영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마케팅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예, 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도 옆에 있는 엑스코에 이제 박정희 엑스코로 하자 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겠다. 유영아 의원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워딩이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굳이 지금 그 얘기를 할까에 대한 아쉬움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네. 김부겸 이제 전 총리께서 최근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박정희 엑스코, 네. 박정희 컨벤션 센터 예. 관련해서는 12년 전 이제 네.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말씀하셨던 공약이 어떤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지금 대구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정서는 어떤 것이다 네. 설명하다가 나오신 워딩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은 이제 전혀 이제 그 준비된 바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저는 이제 박근혜 씨? 사실 박근혜 씨라고 표현을 하는데 박근혜 씨. 저도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지금 대구 달성군 현풍에 이제 사저를 이제 그 사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네. 김부겸 전 총리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인 거죠. 어르신들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예. 그 최근에 또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예, 예방하시기도 하셨고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당연히 대구시장, 대구시의 행정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일원의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네네.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사실 박정희 박근혜 이 이슈가 얼마나 그 대구 시민들에게 큰 소구 지점을 두 달 안에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막판에 이제 선거 정말 막바지에 들어서서 네. 국민의힘이 정말 곤혹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최근에 몇 달 됐나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끝낼 때처럼 네네. 이거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든 아니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은 전문시장이나 등장한다. 그런 예상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대비나 예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대구에서 먹힌다고 한다면은 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 얘기를 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 국민의힘에 제가 유영아 의원 쪽하고 수시로 취재를, 소통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유영아 의원 쪽에서 어떤 구상을 하느냐면 네. 지금
가장 앞서는 후보가 추경호 후보고, 그 다음 2위권 후보가 유영아, 윤재옥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영아 후보는 지금 어쨌든 2등 전략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 6명 중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하는데, 추경호와 유영아 후보가 된다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유영아 후보가 1위로 가능성이 있고, 예. 1위로 올라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시장을 몇 군데 돌아다니면 예. 충분히 그 지금의 이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그 대구를 비롯해서 그 전국을 거의 대부분 다 휩쓸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강원부터 해서 네. 이 그 전국을 다. 전국을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전국보다는 이 그 동해안권을 예. 좀 돌아다니면서 예. 분위기를 좀 업시킬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영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최후에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를 등장시켜서 네, 그렇죠. 동해안 벨트를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업시켜서 네. 그도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험지라고 알려진 지역들부터 서권에 들어간다 이런 전략을 세운다. 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유영아 의원 쪽에서는 유영아 의원이 시장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네.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께서도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번 예방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만일 그렇게 유영아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유영아 후보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좀 저는 이제 대구 지역 출신도 아니고 일반 이제 현장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네. 판단할 때 전직 대통령이 그 현직 국회의원인 유영아 의원의 어떤 호출 여부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가 결정되는 것도 저는 조금 그게 맞는 거냐라는 근데 생각이 맞냐 그게. 실질적으로 예. 박근혜라는 이름만으로도 예. 그 나이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예. 굉장히 그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박근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런 그 예가 있었는데 네. 여기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경산 지역이 있어요. 네네네. 경산에 그 당시에 조지현 후보가 네. 국민의 후보가 나왔었고 예. 또 최경환 예. 후보가 나왔었어요. 최경환 전 그 경제부총리. 그렇죠. 경제부총리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예전에는 찐박이었어요. 찐박 그렇죠. 간별사였어요. 맞습니다. 찐박 예. 간별사였는데 네. 그 국민의힘으로 조지현 후보가 나오고 최경환 후보가 나왔는데 조지현 후보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밀었는데 그때 조지현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산에 좀 와주기를 바랬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지는 않았고 예. 유영아 후보가 갔어요. 지원 유세를 갔어요. 예. 그 하양이라는 그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있는 예. 하양이라는 하양읍이 있습니다. 예. 그 하양읍에 있는 한 그 시장에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영아 의원이 가서 유영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유영아입니다 하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는 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 뒤에 있는 할머니들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와. 그 아직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네. 최경환 후보가 당연히 네. 이길 거다. 경산에서 4선인가 네, 3선인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다 했는데 역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해보면 벌써 2012년 대선이잖아요. 네. 2012년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 뭐라 해야 되나 80대 어르신들의 네. 약간의 뭐라 해야 되나 소녀 그러니까 그 팬? 그러니까 무슨 스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뒤에서 그분들이 막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시장에 가면은 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시장을 이렇게 몇 군데 다녔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 취재를 여러 번 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시장 상인들과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면은 손만 잡아도 눈물 줄줄 흘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번 해봤어요. 예.
손이 되게 가녀린 손. 되게 가녀린 손이에요. 가녀린 저도 손이라고. 악수를 해봤습니다. 아. 예. 좀 그 손을 만지면 예. 감정이 그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여기 대구 사람이라 다르네. 네. 저희는 뭐 현장 기자여서 전혀 그런 생각 안 아니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생각해 어떨까.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겠다. 그런 게. 그렇군요. 살짝 분위기를 조금 예. 전환시켜서 아까 또 기자님께서 조지현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최경환 전 의원 전 총리랑 박빙으로 붙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지현 의원은 그 사석이나 여러 장소에서 다른 TK 의원들은 다 공천받아서 당선됐지만 나는 본선에서 이긴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TK 출신 특히 영남 지역 이제 그 젊은 국회의원들끼리 모였을 때는 항상 좌장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종합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대구 시민인 또 한 사람의 대구 시민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의힘이 대구시 그리고 대구 경북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을 지키지 못하면 진짜 존속의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정책 경쟁, 앞으로의 비전 경쟁,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정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쓸 카드 많아. 그 카드는 박근혜 소환, 뭐 누구 소환, 아니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비판. 예. 대구의 마타도. 대구의 김부겸이 안 되더라도 신공항 TK 통합 할 수 있게 그냥 공원 해라.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하면 관건 선거다. 그러니까 무슨 이 서로 간에 예.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또 한 사람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나은 대안들을 다양한 정당들이 네네네. 내면서 그 시민들에게 소구를 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 참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안타까우실 때는 마그네슘 예. 하나씩 드시면서. 뉴핏 매일 활력 밸런스 마그네슘 450 네. 플러스. 자, 근데 그 조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뭐 사석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대구에 의과대학이 많잖아요. 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많이 산다고 제가 들어서 아, 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대구에서 비판이 많았다라고 네. 들었는데 지난 2월 28일 대구에서 그 조산 증세를 보였던 미국인 임산부가 119에 도움 요청을 받았는데 4시간 동안 네.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서 쌍둥이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다른 하나는 뇌 손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네. 발생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응급실 뺑뺑이 예. 상하고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제가 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취재는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어제 대구시 그 소방본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인 이제 임산부? 임산부인데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고 국적이 미국 국적. 국적이 미국 국적이었고 그 네. 남편이 그 미군 병사였었죠.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댁이 좀 그 경기도인가 서울 쪽에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응급 119에 차를 태우고 대구에 있는 여러 그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네네. 이 응급실이 다 차 있었던 거예요. 다 차 있었고 또 네. 심지어 병상이 있는 것도 네. 거의 다 차에 있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네. 또 이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시간이 1시간 정도 좀 지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확한 호텔명은 당연히 기사에 안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 뭐 대구시 외곽에 있는 그런 호텔이 아니었어요. 도심 중에서도 도심에 있는 그런 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봐라. 역시 대구다. 이런 관점은 전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캐리어 시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그 사건에도 행정 체계의 고도화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누리는 인프라이자
이제 그 대도시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인프라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디테일 한 군데 한 군데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큰 사건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사실 또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도 지방선거 기간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팔로우를 좀 해봤는데 네네. 그 여러 과정, 그 이 고위험 군인 이 임산부께서 또 아까 네네. 기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주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주 짧은 시기에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은 충분히 좀 그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현직에 있는, 예. 현직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디테일이라는 지점들을 사실 행정과 정치가 잡아줘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인프라가 대구의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의대랑 이제 그 대학 병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미 갖춰진 좋은 조건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로컬 콘텐츠들, 이거를 잘 살리는 방향.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있는 것만이라도 잘 부각시키고, 활용시키고,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런 있는 것만 잘 활용해도 맞습니다. 돌아가게만 잘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또 6월 지방선거가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단일 사건으로 최대규모 200억대 전세 사기 사건. 네. 예. 이 내용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으로 이제 그렇죠. 보도가 됐는데, 예.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330가구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루가. 이게 예. 이제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에 네. 이제 전세 사기가 있었는데 네. 이런 전세 사기가 또 대구에서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 대구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었고 또 대구에도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었고요. 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구시가 이런 전세 사기 대책을 좀 늦게 좀 대처를 하는 면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대구시 수장이 없잖아요. 네. 대구시에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금 그 오영진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네. 이런 부분은 행정이 먼저 앞서서 시민들의 이런 아픔을 보듬어주고 미리 대처를 하고 제대로 네네. 방안을 내놨어야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미리 내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또 행정기관에 와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하면은 들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정말 진짜 새로운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을 뽑아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대구 행정이 마비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모든 공무원분들이 네. 이제 역할을 각자가 맡은 이제 임무와 그리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으로 그러니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의사 결정권자, 대표자가 해야 될 역할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네. 그 대표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행정 공백이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 네네. 물론 권한대행으로 지금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계신 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소극적 행정.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 과제를 남긴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실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구 시민들은 충분히 좀 인식은 하고 계세요. 네.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뭐 대선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 정도에서 그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사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지점을 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건도 그 아까 기자님 네. 조정 기자님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예. 더 이상 이제 전세 사기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행정 그 여러 구군청에서 얘기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지방의원으로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다. 지금 자기는 피해자인 줄 모르지만 실제로 피해자인 분들 그리고 자기는 가해자가 될지 모르지만 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행정이 선제적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연말에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네. 많이 아쉬운 대목이죠. 자, 이제 지금 대체로 그 최고위원회가 끝나가는 분위기여가지고요. 저희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 그 김부겸 후보 선거운동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골목길 유세? 벽치기? 벽치기. 예.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네. 기자님? 혹시 저는 취재해서 뭐 여러 번 취재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벽을 치는 겁니까? 벽을 치면 보통- 벽을 쳐야 되나? 보통 후보들이 네. 이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선거 운동을 하고 유세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처음 내려왔을 때 아무리 만나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하더라도 예. 아까 오영준 후보 얘기했듯이 예. 명함 받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한단 말이에요. 아, 참. 이런 상황에서 네.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벽치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이고. 그래서 좀 벽치기가 뭐야? 뭐야? 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예.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취재를 하러 갔었는데 예.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큰 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창문 쪽 말고 네. 이게 측면에 이게 벽만 있는 쪽 그걸 쳐다보면서 유세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저는 김부겸 후보고 대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저를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벽치기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렸었죠. 왜냐하면은 아니 다른 후보들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막 악수하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벽을 치면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할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벽치기 운동은 많이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김부겸이 어떤 이제 그 인물이라는지 이 김부겸이라는 상품이 뭔지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김부겸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웬만큼 대구 시민들은 김부겸에 대한 상품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건네거나 하면은 그전과는 다르게 예. 좀 더 친근하게 이제 와서 다가와주고 또 이렇게 손을 네, 맞잡아주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벽치기 선거운동보다는 네. 시민들을 만나서 좀 더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경청 있습니다. 투어로. 예. 네. 우리 오영준 후보는 어떤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벽치기라는 것이 네. 해보셔서 그러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긴 메시지 그리고 정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해내고 효용을 보여주셨던 게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례가 되니까 벽치기 유세가 유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조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대구시장 후보로서 벽치기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단체장 후보인 저를 비롯해서 네. 대구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벽치기 유세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께 소구를 해야 되고 예. 효용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께서 그 여러 대구 선거에서 보여주셨던 그것들이 또 무형의 자산이 되어 또 후배들이 잘 받은 다음에 벽치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모든 지역에서 벽치기를 해야 되는 벽을 쳐야 되는.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려야 하고 네. 간절하게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어떤 공약과 정책들을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네. 김부겸 전 총리라는 이제 대구시장 후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지금 전에 없던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대구 시민들을 위한 효용 어떻게 보여드릴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매일매일 지역을 소위 말하는 박박 기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절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한번 대구를 바꿔보려고 네. 노력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경북은 여전히 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얼마 그래서-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오준규 후보 오셨는데 아, 네. 6전 7기인데 이번에 어떻게 되실까? 오정기 후보가 제가 예. 최근에 통화를 했는데 네.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부겸 선배한테 방송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제 손을 좀 잡고 나가게 부탁 좀 해주십시오. 저는 좀 알리는 게 많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정기 후보도 열심히 하시고 네. 어쨌든 대구 경북이 다 같이 변화가 있고 다 잘 사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찌됐든 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역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지역만 뭔가 험지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네. 좀 잘 변화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터지나 싶어서 저희가 직접 대구 현장까지 와서 현장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데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준규 후보도 참 꾸준하시네요. 건투룹입니다. 이제 이런 글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10시 47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진 찍으러 가셔야 되죠. 지금 거의 최고위의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진도 찍으셔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또 현장 라이브를 마무리를 좀 하고 다른 직접 저희도 현장에 가서 좀 직접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기 오셨기 때문에 직접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셋이 여기서 광고 잠깐 보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또 라이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출연? 오늘 저희 그 문도에 말씀드렸지만 네. 존경하는 장윤선 취재편이 좀 대구 첫 방송에 출연자로 출연할 네.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이고요. 네.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린 것처럼 대구가 바뀔 수 있게 지역주의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선두에 설 수 있게 대구를 대구답게 만드는 단 하나의 중심 중구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장 후보 오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저하고 계속 같이 우리 맛집 탐방도 할 거거든요. 네. 대구에. 오늘 조정훈 기자가 대구 지역에서 몇 년 기자 활동하셨습니까? 글쎄요, 숫자로 세기가 좀 네. 힘들죠. 예, 은근히 많이 하신 기자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오영준 후보가 예. 중구청장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어쨌든 꼭 당선되기를 바라고요. 조만간 또 오영준 아까 후보와 김부겸 총리가 기자들은 객관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네. 정치 중립 지키라고. 예. 아니 저는 어쨌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청년의 위해서. 일자리 창출, 예. 그래서 오영준 후보의 당선을 꼭 바라고 있고요. 예. 조만간 또 오영준 후보는 또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장현선 편의점을 보시는 네. 많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잖아요. 네. 대구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른 데 여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구에도 이렇게 한번 여행 오시면 맛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대구에 오셔서 맛집을 못 찾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데 소개도 해드리고 아니 대구시 홍보대사야 지금. 다른 음식은 또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야, 조정훈 기자가 사주신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네, 대구에 찾아오시라고. 근데 네. 대구에 보니까 뭐 맛집이 많던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떡볶이 맛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뭉티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뭉티기. 네, 뭉티기도 뭉티기 많이 사건 있고요. 그거 한번 다시 얘기해. 윤석열의 해상의 윤석열의 뭉티기 사건. 예, 야, 그거 대박 났었어 예, 작년에.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있을 때 대구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예. 대구에 와서 보통 보수 인사들은 서문시장을 많이 가잖아요. 예. 그날은 칠성시장을 갔어요. 보통- 윤석열 내란스케가. 네, 그렇죠. 칠성시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오면 칠성시장을 많이 어, 가거든요. 예. 그런데 칠성시장을 갔다가 예. 또 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뭉티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일정이 좀 빡빡했습니다. 예. 칠성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하고 또 대구 그때 당시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일정이었는데 어쨌든 시장에 갔으니까 소주도 한잔 마시고 뭉티기도 하나 먹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뭉티기를 어떻게 구하나 했는데 사실 이 대구의 뭉티기는 예. 오늘 잡은 소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오전에는 뭉티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 어려운데 예. 모 의원께서 예.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구해다 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칠성시장에서 그 뭉티기를 열심히 맛있게 드셨는데 예. 급 설사가 아유, 나셨어요. 아유, 잘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게 그 윤석열판 급동 사건. 네, 그렇습니다.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볼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청 동인청사로 달려가게 됩니다. 동인청사로 가서 이제 그때 기자들은 예. 여기 왜 왔지? 왜 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그 급동을 놓고 갔는데 그 경호실에서 예. 그래도 기자들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예. 수첩을 하나씩 주고 갔다라고. 아 진짜? 네. 예. 저는 급동 그- 수첩 아, 사건이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그 예. 집 근처에서 예. 윤석열이 와서 네. 박근혜를 만나는 걸 취재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예, 있었단 예, 말이에요. 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안 안 오는 와. 거예요. 왜 안 오나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사가 났는데 그 급동 사건은 예. 한참 뒤에 알게 됐죠. 유명. 네, 지역 굉장히 정당이 유명한 네, 윤석열 급동 사건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급동 수첩 사건으로 저희가 바꿔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역 기자로서 상당히 많은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런데 와 조정훈 좀 기자. 전에 그 지금 김부겸 후보께서 예. 출마하시면서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일주일 만에 2,000통이 넘는 문자가 오고 2,000 전화가 엄청 많이 많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전화번호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예, 2,000통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후보
후보님 대구 관심 엄청 많습니다. 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대구 화이팅입니다. 전화번호 띄우라는 의견도 있고요. 큰일 납니다. 대구는 막창, 똥집 튀김, 좋습니다. 납작만두 예. 맛있습니다. 아, 뭉티기는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예, 뭉티기가 생고기로 하는 예. 건데 육회랑은 좀 다른. 그렇습니다. 네, 좀 육회하고 다른. 이렇게 생고기, 살코기를 예. 그 장에 찍어서 그냥 먹는 거. 먹는 거. 예. 예. 뭉텅뭉텅 썰어냈다고 해서 아, 뭉티기. 뭉티기. 예. 뭉텅뭉텅 썰어서 뭉티기다. 아유, 진짜 가지가지 했네. 진짜 내란숙의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진짜 기자들과의 엮인 에피소드는 차고 넘친다.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또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5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광고 보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또 최고위원회에 오신 국회의원분들 또 만나고요. 그리고 또 조정훈 기자하고는 맛집 탐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후보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저희가 서울 스튜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네.